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신우나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형님 때문에 이혼한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제 경우는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사람이라 하니까 한번 만나볼까 하는 생각으로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취향도 잘 맞고 운명의 상대가 있다면 이 사람이 아닐까 싶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 역시 가볍게 여자친구나 사귀어볼까 하고 만났는데 어느새 저를 결혼할 여자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1년 정도의 연애 후에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뭐하러 벌써 시집을 가냐고 하기도 했고 결혼하더라도 한동안은 애를 낳지 말고 신혼을 즐기라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꼭 닮은 아들 하나와 저를 꼭 닮은 딸 하나를 얼른 낳고 싶더라고요. 저나 남편 둘 다 아이들을 좋아했고 또 둘 정도는 낳아 키울 경제적 능력도 충분했기 때문에 굳이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로 매번 날짜 계산해가며 노력했어요. 그저 하루빨리 아기 천사들이 찾아와 주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애타는 제 마음을 아시는 친정부모님은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하셨지만 저는 둘 다 나이도 젊은데 도대체 왜 임신이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혹시 제가 어디가 안 좋은 건 아닌지 염려를 하시는 눈치였고 제 입장에서는 혹시 남편한테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고 결국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았는데 남편도 정상 저도 정상이었습니다. 결국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험관 시술 2회와 인공수정 2회를 시도해도 봤지만 모두 실패했네요. 이제는 후유증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염두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다시 시도할 엄두가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저희의 사정을 아는 가족들과 지인들은 임신의 임자도 제 앞에서 꺼내지 않을 만큼 저를 배려해주고 생각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뻔히 잘 알면서도 절대로 배려해주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남편보다 3살 많은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1년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결혼한 형님은 저보다 1살 많고요. 근데 형님 성격이 아주 이상합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을 이상하게 해서 남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못된 재주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인공수정을 실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절로 시댁에 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명절 준비는 어떻게 할지 상의하려고 형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당신은 딸애 보느라 너무 바쁘다면서 저에게 음식을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는 정말 복이 많은가 봐. 나는 애가 있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동서는 자유롭잖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일부러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냥 저도 빨리 형님처럼 예쁜 딸 낳아서 바쁘게 살고 싶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런 식의 대화가 2-3번 반복되면서 형님이 절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시어머니의 생신이라 온 가족이 모였는데 조카가 계속 형님한테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원래 딸이 엄마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코끝이 찡할 만큼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형님이 보더니 자기는 힘들어서 죽겠다며 자기 딸 좀 저더러 데려다 키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딸을 보고 저한테 엄마라고 불러봐. 이제 숙모가 아니고 엄마야. 그러는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무엇보다 짜증나는 건 이런 식의 말들을 일가족 다 있는 데서 농담하듯이 하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따져 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몇 번인가 정색을 하고 저한테 그런 농담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긴 했는데 오히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절 너무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형님이 이 정도만 했다면 그냥 제가 속으로 욕이나 하고 말지 시댁하고 연을 끊을 생각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불과 몇 달 전에 있던 일입니다. 시부모님이 모처럼 저희 부부하고만 식사를 하자고 연락을 주셨어요. 저는 저희 부부가 안쓰러워서 격려차 먹자고 하시는 건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갔습니다.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용하고 한적한 한정식집이 있길래 거기로 예약을 하고 시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시부모님의 표정이 어두우시더라고요. 안색도 안 좋으시고 해서 혹시 어디 아프시냐 물으니
그건 아니고 저희한테 긴히 물어볼 게 있다 하시면서 솔직하게 대답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부모님한테 애교 많고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지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거나 시부모님을 기만한 적은 없었기에 시부모님이 더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시라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그래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하시더니 너 애를 일부러 안 갖고 있는 거니? 라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순간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다시 여쭤보니까 시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네 형수가 그러더라. 너네 원래는 처음부터 애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가 알면 난리 날까봐 일부러 안 생기는 척 연기하는 거라며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저도 할 말을 잃었고 남편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둘 중 누가 먼저랄 거 없이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무렵에는 저도 남편도 임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흐를 만큼 예민하고 우울해서 서로 조심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정말 누가 탁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둘이 눈물을 쏟아내니까 시부모님도 당황하신 눈치였고 그제서야 왜 니네 형수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마음 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 당신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물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분을 참을 수 없었지만 시부모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솔직히 형제간의 싸움으로 번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도 너무 속이 상했는지 자기가 자리를 한번 만들 테니까 형수한테 따질 게 있으면 따지고 풀 게 있다면 풀자고 그러더군요. 저도 전화나 문자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대면하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그러자 했고요. 그렇게 남편이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께 연락을 드려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 3달 전 일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거릴 게 없었기에 일부러 탁 트인 식당으로 장소를 골랐습니다. 솔직히 형님한테 개망신을 주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보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6시쯤 해서 모였는데 형님이 저를 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긋 웃으며 동서 안녕 그러는 거예요. 순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나? 싶었어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일단 식사부터 하고 하나하나씩 다져봐야지 했는데 형님이 되도 않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식사 내내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너무 맛있다며 저한테도 동서도 많이 먹어 그러던 사람이 식사가 다 끝나고 나니 갑자기 속이 안 좋다며 막 자기가 자기 손을 주무르고 그러더니 이내 토할 것 같다며 화장실로 뛰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걱정이 되는지 저더러 따라가 보라고 그러시고 어쩔 수 없이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형님이 멀쩡한 얼굴로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자는 거냐고 장난하는 거냐고 하니까 형님은 오히려 동서야말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라며 저에게 따지고 들더라고요. 제가 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시부모님께 했냐고 하니까 어차피 니네 애 못 낳잖아. 그런데 내가 그런 말한 게 그렇게 기분 나빠? 막말로 못 낳는 건지 안 낳는 건지 누가 알겠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형님은 왜 그렇게 사람 가슴에 비수 꽂는 말을 하냐니까? 그런 것까지 내가 동서한테 말할 필요는 없지 이러더군요. 그러면서 형님이 화장실을 먼저 나가는데 하늘이 돕는다는 게 이런 걸까요? 화장실 앞에 저희 남편이 서 있더라고요. 평소 저희 남편은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인데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형님이 남자였으면 주먹으로 한 대 칠 뻔한 걸 꾹 참고 있는 듯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큰일 날까 싶어서 남편한테 그냥 가자고 상대하지 말자고 했는데 남편이 형님한테 야, 이 미친 여자야? 라며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도 좀 쫄은 것 같고 식당도 크지 않은 데다 소리까지 커서 금방 사람들이 몰려들고 수군거리더라고요.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창피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고 형님은 또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이지 신이 존재하는 건지
그날 그 식당에 있던 누군가가 저희 가족 일을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올린 사람이야 저를 도와주려는 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글이 인기를 얻어서 형님과 제 귀까지 들려왔으니까요. 저는 비록 제가 한 건 없었지만 그래도 속이 다 후련하고 사람들한테도 고맙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부모님께 호출을 받았어요. 갔더니 아주버님하고 형님도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넷을 마주 앉혀놓고는 형님한테 먼저 왜 저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지어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형님은 오리발을 내밀며 제가 분명히 자기한테만 털어놓는 거라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 입장을 생각해서 자기가 시어머니한테만 말한 거고 엄청 돌려서 좋게 말했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혹시나 제가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그런 글을 인터넷에 올린 거냐고, 얼른 내리라고, 뭐 좋은 일이라고, 집안 망신이지 않겠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래도 시어머니가 맏며느리라고 형님 편을 드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중립을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던 거예요. 시부모님은 어쨌든 지금 둘 다 증거가 없으니까 이번 일은 이쯤에 묻어두고 없던 일로 하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글은 지우든지 진짜 제 친구가 아니면 본인인 제가 가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글이라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저는 지금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떳떳해서 그냥 넘어갈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시부모님께 그렇게 강경한 태도로 나간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나서서 저희 남편한테 마누라 교육 잘 시켰다. 아주 어머니랑 맘먹어라 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지지 않고 사이코패스인 이 마누라나 잘 가르치라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주먹을 들었고 남편도 지지 않고 막아내고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결국엔 시아버지가 골프채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나서야 분위기가 진정되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집에 돌아오는데 남편이 저에게 이제 시댁하고 연을 끊자 그러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차마 그럴 필요 없다는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진작에 아기 같은 건 포기하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데 집중했으면 좋았을걸. 괜히 저 뭔가 마음 상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그날은 행복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러더니 어찌됐건 제가 나이도 제일 어리고 서열도 제일 낮으니 형님한테 죄송하다고 전화하고 시아버지께도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딱 잘라 말씀드리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드님하고 해보시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한테 들으니 몇몇 맘카페를 중심으로 형님에 대한 신상 정보가 털렸다고 하더군요. 그로 인해 형님에게 더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이 쏟아지고 심지어 조카가 다니는 유치원까지 다 알려져서 애 유치원도 못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카에겐 유감이지만 얼마나 꼬숩던지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는데 형님이 개념 없이 한 행동들 전부 다 돌아왔다고 하기엔 아직 모자란 거 아닌가 하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제발 저를 설득해서 인터넷에다 이 모든 게 오해라고 해명글 좀 올려달라 하더래요. 제가 미쳤나요? 제대로 된 사과도 안 받고 형님 좋은 일을 하게. 오히려 남편도 절대로 해주지 말라고 욕을 처먹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도 남편도 지금까지 아주버님과 형님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과도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가 이렇게 영원히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만큼은 마음도 편하고 좋습니다. 듣기론 형님이 악플러들 못 다 고소하네 저도 고소하네 어쩌네 하는데 그러던지 말던지 관심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지금 최고의 복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두 쌍둥이라고 하시네요. 임신 소식을 들으신 시부모님도 이제 다 잘 되지 않았냐며 마음 풀고 예전처럼 살자고 하시는데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남편이 든든히 제 편이 되어주고 있고 저에게도 이제 아이들이 생겼으니 아쉬울 건 하나 없습니다. 형님, 그렇게 없는 말 지어내면서까지 시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셨으니
이제 혼자서 다 모시고 다 챙겨가면서 사세요.